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체인식 기반의 인증과 분산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생체인식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체인식 기반의 인증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산 인증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좀 다룰 텐데요. 그 분산 인증 기술 중에 그 대표적인 기술인 신원 연방화, 영어로는 Identity Fed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원 연방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오픈 아이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지방직 전산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생체인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정적인 신체 특성 또는 동적인 신체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인증 정보를 망각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거의 없다. 3. 지식 기반이나 소유 기반의 인증 기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서버에 관련 사용자 아이디를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서버의 인증 결과를 다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오픈 아이디 2. Identity Federation 3. 커베러스 4. 챌린지 레스판스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요. 설명에서 조금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용자의 어떤 생체적인 특징 또는 행동적인 특징, 그 생체적인 특징을 정적인 생체 인식 정보라고 그러고 이제 행동적인 특징을 동적인 생체 인식 정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생체적 특징하고 또는 행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생체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체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 분명한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생체인식 정보를 어떤 공격자가 추적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그 생체인식 정보를 늘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휴대를 하거나 예를 들어 OTP 생성기처럼 별도로 휴대를 하거나 패스워드처럼 별도로 이렇게 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부분 경우에 별도로 그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센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비교적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체 인식을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문 인식 같은 거 할 때 그 지문 인식 센서의 정확도라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의 그 다른 정도라든지 또는 손가락에 묻어 있는 그 땀의 정도, 땀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인식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인식할 때마다. 그래서 인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거죠. 예를 들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가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체 인식 정보는 그 센서의 생체 인식을 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인식된 정보하고 원래 등록되어 있는 원형 정보하고 그 오차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인식 정보가 사용자 인정에 사용이 되려면요, 이런 이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영구성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생체 인식의 특징이 쉽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는, 완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획득성은 생체 인식 정보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은 뭐 당연히 이게 사용자 인증에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체 인식 정보가 다른 사용자하고 당연히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편성은 그 모든 사용자가 생체 인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용자 간의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 모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성능으로 생체 인식 인정이 가능한 그런 또 생체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은 생체 인식 인정이 사용자에 의해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기만성인데요. 반기만성. 생체 인식 정보를 부정으로 이렇게 위조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만족이 되는 그런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해서 사용자 인정에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인정에 사용되는 생체 인식 정보를 구분해 보면요, 생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하고 그다음 행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생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기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얼굴 특징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하고요. 또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손 모양을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눈의 망막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눈의 홍채를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정맥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생체적 그런 어떤 기술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사람의 어떤 행동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사용자 인정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음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서명을 하는 이 행위 있잖아요. 행위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분석해서 이렇게 사용자 인식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키보드 키스트로크 하는 이런 행위도 사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구분해서 사용자 인정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음성과 서명 행위, 그 다음에 키스트로크 행위 같은 이런 거는 행동적인 특징이다. 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이런 것들은 생체적인 특징이고 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얼굴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기술은 얼굴을 구성하는 주요 부위인 눈, 눈썹, 코, 입술 등의 상대적인 위치와 모양, 그리고 턱 모양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각 사용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기술이 얼굴 인식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사용자의 얼굴을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수용성,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경이나 수염이나 나이, 표정, 그다음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 인식의 정확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생체 인식 기술인데, 이제 지문 인식 기술은 손가락 끝 표면의 윤기선하고 고랑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이제 특징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인데, 장점은 이 비교적 간단한 장치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지문 채취가 비교적 이렇게 쉽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문이 다른 경우에는 채취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에 땀의 영향, 그러니까 이 건조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사하거나 모조품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 기만성을 낮추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함께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모양 인식 기술은 손의 넓이와 길이, 손가락의 길이와 뭐 넓이, 손가락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손의 기하학적 특징을 인식해서 이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손모양 인식 기술도 비교적 사용이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문 인식에 비해서 이렇게 손 인식 장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지를 착용한다든지 또는 뭐 류마티즘 같은데 이제 걸리면은 손의 모양이 변화한다든지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막 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 눈의 망막의 혈관 패턴이 개인별로 이렇게 고유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술인데요. 이 망막 같은 경우는 평생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절대로 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상당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이 망막을 인식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게, 사용자가 불편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장치가 구현하기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홍채 인식도 비슷한데요. 눈동자 주위에 위치한 홍채의 특징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데 이것도 평생 변하지 않고 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망막 인식하는 것처럼 안전성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홍채 인식 과정이 불편하고 그 다음 또 백내장과 같은 그 안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비교적 구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고유한 정맥의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정맥 인식 기술인데요. 정맥 패턴도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도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높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장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정맥의 굵기가 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인식 오류가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인데요. 그 음성의 강약, 높낮이 등 개인마다 그 음성 진동 특성이 다른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거는 뭐 지역에 있는 그 서버에 서버가 위치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사용자의 음성도 쉽게 인식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또 비교적 이렇게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음성이 그 주변에 이제 잡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와 관련되는 그런 질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나이에 따라서도 음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을 하는 행위가요. 서명할 때 뭐 누르는 압력이라든지 서명의 속도라든지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술인데 뭐 비교적 이렇게 인식하는 기술 자체는 간단한데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한 행동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공격자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은 다른 사용자 서명 행위를 갖다 이렇게 흉내내기가 비교적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인식할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로크, 키보드를 입력하는 그런 행위도 서명 행위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생체 인식 시스템, 생체 인식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 이렇게 볼 텐데요. 일단 그 생체 인식 그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생체 인식 정보를 서버에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뭐 패스워드, 핀 넘버 같은 이런 정보하고 같이 이제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 그때 등록된 그런 생체 인식 정보를 생체 인식의 원형 정보다, 템플릿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그 등록하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응용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사용자 이름하고 뭐 이렇게 생체 인식 그 채취 이 장치를 통해서 그 생체 인식 정보를 인식해서 이제 서버에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공된 정보하고 그 사용자의 그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 아이디에 대응되는 저장된 원형 정보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 사용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사용자를 그 확인하는 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냥 단지 어떤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용자를 식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지문 인식을 이용한 뭐 출입문 같은 이런 거 보면은 그 출입이 허용된 사용자들에 대한 지문을 다 등록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출입문에서 지문을 인식하면은 그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그 지문하고 일치하면은 이 사용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출입이 허용된 사용자다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만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하고 저장되어 있는 원형들 중에 하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사용자를 식별만 하는 그런 이제 응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용자 인증 이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하고 그 생체 인식 정보하고 이제 같이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에 설명드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할 때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사용자에 대한 정보하고 그 사용자의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하는데, 그 생체 인식 정보를 이제 그 원형 정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사용자 확인할 때는 사용자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그 아이디라든지 그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원형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사용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렇게 사용자 식별만 하는 경우는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뭐 핀 넘버라든지 그런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이 생체 인식 정보만 제공해서 그 정보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원형 정보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생체 인식 그 정보는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예를 들면은 뭐 그 센서의 정확도가 높은 장치에서 인식하느냐, 낮은 장치에서 인식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문 인식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센서의 손가락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위치를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 좀 차이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손가락에 이 땀이 나는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식된 생체 정보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인식된 정보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원형 정보 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일치하는 점수로 그 표현하는데, 그런 점수를 이제 일치 점수, 매칭 스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치 점수. 그래서 뭐 일치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은 그 사용자는 그 진짜 사용자가 맞다, 실제 사용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치 점수를 몇 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실제 사용자를 잘못 판정해서 이 사용자는 실제 사용자가 맞는데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판정을 O 거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O 거부, false rejection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인데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실제 사용자가 인정에 실패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체인식 인증 시스템이 O 거부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반대로 위장 사용자인데 위장 사용자가 제시한 생체 정보가 그 일치 점수가 높아가지고 실제 사용자처럼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 오류를 오인식 또는 오수용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alse acceptance죠. false acceptance. 그러니까 위장된 사용자인데 위장 사용자가 제시하는 생체 인식 정보를 그 운영 정보와 비교했을 때 그 일치 점수가 높게 나타나가지고 그 위장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이렇게 잘못 수용을 한다, 잘못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생체 인식 사용자 인증에서 O 거부 오류하고 O 인식 오류, O 수용 오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매칭 스코어, 일치 점수가 몇 점으로,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을 이렇게 실제 사용자로 이렇게 수용할 건가 하는 그 일치 점수에 대한 어떤 임계치를 몇 점으로 할 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아무리 실제 사용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생체 인식 정보를 인식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 원형 정보하고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일치 점수, 여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균적인 그 일치 점수가 이제 많이 나타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잘못 측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치 점수가 아주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어쨌든 많은 횟수로 이렇게 생체 인식 정보를 채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 점수가 이렇게 평균 점수 쪽에 많은 분포를 가지고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쪽은 이제 횟수가 많지 않은 그런 종 모양의, 벨 모양의 그런 어떤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장된 사용자가 위조된 그런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조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생체 인식 정보의 원형하고는 차이가 좀 크겠죠, 그죠?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비교적 일치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보면은 그 위장 사용자가 제시하는 이 생체 인식 정보가 실제 사용자의 생체 인식 정보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일치 점수가 더 높게 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체 인식 정보 기반의 사용자 인증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제공되는 그 생체 인식 정보하고 원형 정보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일치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됐을 때, 요 입력된 생체 인식 정보를 실제 사용자의 정보로 이렇게 수용할 건가 하는 그 일치 점수,
일치 점수에 대한 그런 것 같다 판정 임계치라고 그러거든요. 판정 임계치 점수를 몇 점을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정 임계치 점수를 아주 이렇게 높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판정 임계치 점수를 이렇게 높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판정 임계치 점수를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요. 높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점수,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점수에 있는 사용자들, 실제 사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용자들은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인식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만큼 실제 사용자가 거부될 확률, 거부될 가능성, 그걸 어떤 오거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거부율. 오거부될 가능성, 오거부율이 높아질 가능성, 오거부율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임계 판정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면에 임계 판정치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임계 판정치 점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다. 점수가. 이렇게 낮다면은, 5 거부될 가능성이 5밖에 없으니까 5 거부율은 낮겠죠. 근데 반면에 맞아요. 위장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장된 생체 인식 정보 있잖아요. 위조된 생체 인식 정보. 그 위조된 생체 인식 정보로 인정을 받을, 그래서 오인식이 될, 오수용이 될, false acceptance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오인식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판정 임계치를 어떻게 판정 임계치 점수를 몇 점을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정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부, false rejection, 그 다음에 오인식, false acceptance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그것하고 판정 임계치 점수하고 오인식률, 오거부율의 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정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야기 뭐요? 판정 임계치 점수가 낮으면 오거부율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이렇게 오인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판정 임계치 점수가 높아지면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생체 인식 기반의 인증 시스템이, 사용자 인식 시스템의 정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인식률도 낮아지고 오거부율도 사실 낮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낮은 시스템에 비해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오인식률을 낮추고 어떤 경우에 오거부율을 낮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안 등급이 아주 높은 응용, 그래서 침입자가 또는 공격자가 성공 가능성이 가능하면 낮아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침입자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침입하는 경우에 그 조직에 이제 보안에 상당히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 그런 이제 고보안 등급의 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오거부,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를 잘못 판정해서 거부하는 그런 오거부율이 높아가지고 불편하도록, 그러면 이제 정상 사용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복해서 사실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데 불편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도록, 이런 경우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오인식 위험, 그러니까 공격자가 인증을 받는 그런 어떤 위험을 갖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보안 등급 응용 같은 경우는 이 오인식률은 가능하면 낮춰야 되고, 이렇게요. 오인식률을 낮춰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인식률이 낮아지지만
오급율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고보안 등급 응용 같은 경우는 오인식률을 낮추고 반면 오급율에 대한 어떤 불편은 감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매칭 스코어, 그 판정 인계치 점수를 갖다 조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그 디지털 포렌식 응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그 디지털 범죄 수사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많은 수의 용의자를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의선상에 있는 사용자가 용의선상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많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그 중에 이제 진범이 포함될 확률은 낮아지지만은, 그래서 오인식 문제를 감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수의 오인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범죄 용의자로 그만큼 인식을 한다니까 많은 수의 용의자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그런 걸 감수를 하더라도, 오거부, 예를 들어서 진범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범을 용의자로 이렇게 판정하지 않는 그런 오거부의 위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포렌식 응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오거부율은 이렇게 낮추고요. 오거부율. 진범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오거부율을 최대한 낮추고, 대신 오거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오인식률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판정 인계치 점수를 갖다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보안 등급의 응용에서는 그 인계치 판정 인계치 점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포렌식 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인데요. 시스템의 그 센서의 민감도, 생체인식 정보 시스템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차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정보하고 그 사용자가 제공하는 그런 그 인식 정보하고 그 차이를 그 민감도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그 생체 정보를 인식할 때 그때 조건에 따라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 차이를 크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내니까 그 차이를 크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사용자인데 그 인식할 때의 차이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실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오거부가 될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죠?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반면에 민감도가 높으면은 미조 사용자가 제시하는 생체 인식 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형 정보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오인식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생체 인식 시스템의 민감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오거부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오인식률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관계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이제 분산 인정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분산 인정은 말 그대로 이제 인정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한 군데서 인정한 결과를 다른 인정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인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분산 인정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의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정 제공자,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서버가 되겠지만, 인정 제공자에 의해서 인정된 사용자가 다른 인정 제공자에 의존하는 다수의 그 서비스 제공자를 접근할 때 인정 없이 접근할 수 있게, 그 인정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SSO 서비스잖아요. 싱글 사인온 서비스. 한 서버에 사인을 하면은 그 결과를 다른 서버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다른 서버를
접근할 때는 인증이 필요 없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SSO 서비스라고 하는데, SSO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인증 시스템을 분산 인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분산 인증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서버에서 인증한 결과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서로 믿는다. 그럴 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장점은 사용자가 편리하죠. 한 번만 인증하면은 뭐 다른 그 인증 결과를 다른 데서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인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이렇게 인증 정보를 모든 인증 서버에 다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확장성도 뛰어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분산 인증 기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SSO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분산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원 연방화,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이고, 하나는 이제 오픈 아이디인데, 요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선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이 뭔가 하는 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신원정보는 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원정보죠. 신원정보. 보통 이렇게 신원정보를 이야기를 할 때, 패스워드보다도 신원을,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아이덴티티 정보, 신원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사용자 아이디죠. 사용자 아이디. 근데 그 사용자 아이디가 동일한 사용자라 할지라도 이 서버마다 사용자 아이디가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원 연방,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이라 이러면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 이 서버들 있잖아요.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각 서버에 있는 신원 정보가, 신원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 서버에 있는 이 아이디는 다른 서버에 있는 저 아이디하고 같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다,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일한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신원 연방화다,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해놓으면은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 하나의 서버에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인증을 받았으면은 그 인증 결과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 뭐 다른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자 아이디하고 그 앞에서 인증받은 그 결과, 그런 결과를 어서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를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 제공자한테 앞에서 사용자를 인증한 그 서버가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이디하고 같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서버에서 그 아이디가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다른 서버의 아이디하고 미리 이렇게 연결이 페더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화된 그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누군지를 당연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그 전에 서버에서 그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서 인증이 된 결과를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나는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로 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을 생략하고 그대로 그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원 연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원 연방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 서버마다 신원 정보 아이디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덴티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아이디의 사용자가 어떤 서버에서 한 번만 인정이 되면은 그 인증될 결과를 다른 서버가 이렇게 신뢰만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서버를 접속할 때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실현하는 그런 기술을 신원 연방화 기술이다,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픈 아이디는요. 오픈 아이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각 서버마다, 각 서비스 제공자마다 아이디가 다 다른 아이디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덴티 페더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픈 아이디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픈 아이디는 사용자가 선택한 어떤 URL 형태로 표시되는 하나의 아이디, 그걸 또 오픈 아이디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디를 일단 이 오픈 아이디를 발급한 인증 제공자, 발급한 서버에서 인증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픈 아이디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 모든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도 그러니까 오픈 아이디 하나만 있고요. 하나만. 그 오픈 아이디를 발급한 서버에서 발급한 그 서버를 갖다 인증 제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서버에서 인증이 되면은 그 오픈 아이디를 수용하는 모든 서버에서는 인증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그래서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오픈 아이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오픈 아이디 기술도 현재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산 인증 시스템에서 사실 중요한 게 분산 인증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른 서버가 인정한 결과를 내가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서버가 인정한 결과를 내가 수용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다른 서버, 다른 인증 제공자가 인정한 그 결과를 얼마나 내가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표준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증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강도의 인증 서비스가 필요한데, 저 서버가 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증 강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거 같잖아요. 내가 이제 판단해야지 그 다른 서버가 인정한 결과를 내가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증을 보증한다, 어슈런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센티케이션 어슈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센티케이션 어슈런스 수준, 레벨에 대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 엔티티 어슈런스, 엔티티 오센티케이션 어슈런스 국제 표준이 ITU에서 정의한 건데, ITU라는 국제 표준에서 정의한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TTA에서 정의한 이런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분산 인증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표준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그 수준을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 서버에서 제공하는 그 인증이 이런 공격들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준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 1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추측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재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면 이거는 수준 1이고요. 인증 수준 1이라는 거죠. Authentication Assurance 레벨 1이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다가 도청 공격까지 방어할 수 있으면 레벨 2고, 거기에다가 검증자를 가정하는 공격,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까지를 방어할 수 있으면 레벨 3이고, 레벨 4는 거기다가 세션 하이제킹 공격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인증 기술이면은 그거는 인증 보정 수준 레벨 4다 이렇게 표준으로 정의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인증 강도가 레벨 4면은 그 레벨 4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인정한 결과는 내가 수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증 보정 수준에 대한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산 인증하고는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에 대한 어떤 설명은 마쳤고요. 처음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체 인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정적인 신체 특성 또는 동적인 신체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2번 인증 정보를 망각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거의 없다. 3. 지식 기반이나 소유 기반의 인증 기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이제 답이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 중 각 서버의 관련 사용자 아이디를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서버의 인증 결과를 다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무엇이냐? 오픈아이디, 2.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3. 커베로스, 4. 챌린지 레스판스인데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답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